북한의 수도 평양은 깔끔한 거리와 웃는 주민들로 가득한 모습을 외부에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 시민의 70% 이상이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으며 이는 북한 체제의 이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탈북자 김미영 씨는 평양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녀는 2016년까지 기쁨조로 활동했으며 매년 15억 수명의 젊은 여성이 새로 선발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기쁨조 대원의 평균 연령은 18세이며 90%가 강제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쁨조는 1978년 김정일이 창설한 단체로 처음에는 예술 공연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성적 착취 시스템으로 변질되었습니다. 2014년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기쁨조가 체제 유지를 위한 성적 노예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현재 약 300명의 여성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조 선발은 중학교 3학년 때 시작됩니다. 키 165cm 이상, 외모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가족 배경 검증이 3대에 걸쳐 진행됩니다. 2022년 탈북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82%가 의료검진 명목으로 신체적 굴욕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선발된 소녀들은 즉시 일반 학교와 격리됩니다. 기쁨조 대원의 가족은 3대에 걸쳐 감시받으며 인질 역할을 합니다. 2021년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가족 중 한 명이 탈북 시도 시 나머지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송치됩니다. 북한 노동당 문서에는 가족 연좌제를 명시한 조항이 있으며 이는 체제 유지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선발된 소녀들은 평양 외곽의 비밀시설에서 6개월간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2023년 UN 보고서는 이 시설에서 성적 학대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훈련생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예술 연습과 충성심 교육을 받으며 CCTV로 24시간 감시됩니다. 탈북자 10명 중 7명이 PTSD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기쁨조 대원의 탈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공개 처형이 진행되었습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처형 장면은 다른 대원들에게 경고로 보여졌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자료는 최근 5년간 기쁨조 관련 처형 사례가 12건 확인되었다고 보고했으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쁨조를 탈출한 생존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2023년 남한 내 탈북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0%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60%는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세뇌 교육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간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습니다. UN은 2014년부터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해 왔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 북한 당국은 모든 인권 조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UN 안보리에서의 제재 논의는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쁨조 문제는 북한 체제의 반인권적 본질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재도 수백 명의 여성이 이 시스템에 갇혀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한의 한 인권단체는 지난 5년간 1200건의 증언을 확보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